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지금 오름호구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이예슬입니다. 배부된 자료를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2026년도, 2027년도, 2028년도 현재 고1, 고2, 고3 친구들이 겪게 될 대입에 대한 자료가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이 자료부터는 향동고등학교 이번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분석과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부와 2부에 걸쳐서 진도를 나갈 거고요. 제가 되게 간략하고 빠르게 귀한 시간 주말 내주신 것만큼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름이 오름허브인데요. 이름을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가 저희 학원의 모토가 성적 향상의 중심, Epic Center for Brilliance예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성적이 올바른 방법으로, 정도의 방법으로 향상하는데 구축점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로고와 저희 학원인데요. 그 의도에 따라서 저희 학원의 모든 수강생들과 커리큘럼의 기준은 단순 7주 후, 단순 5주 후 기말 잘 보자 뿐만 아니라 대입까지, 앞으로 수능까지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데이터로 적절한 입시 트렌드를 반영하자라는 취지로 입시 설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다 대치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커리큘럼이 현재 대치 친구들이 진행하고 있는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대학교 들어가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작년에 저랑 강성현 쌤이랑 다른 선생님들께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대학 보낸 합격증이 쫙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향동구가 사실은 저희가 지금 고3 친구들이 저희가 처음 가르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 꾸준히 대치에서 스카이를 보낸 수만큼 향동구에서 보내겠다라는 목표로 저희가 설립을 한 학교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 학원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입시 설명회를 3개월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치수를 드리기에는 역부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블로그를 통해 매주 중요한 정보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설명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생부 쓰는 거를 했어요. 특히 수행평가. 근데 그 수행평가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구독하셔서 한번 쭉 올라오시는 정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잘 봤나요? 수행평가를 향동구가 좀 독특하게 중간고사 전에 봐요. 그래서 4월 초, 3월 말부터 시험 끝나고 봐주면 너무 좋을 텐데 시험 전에 꼭 봐서 그 전에 저희가 수행평가를 할 때 그냥 쓰면 안 돼. 이 과정을 이제 대치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하는 것만 따로 쭉 들어가는 특목고들이 많아요. 근데 향동구 같은 경우는 그냥 수행평가 준 다음에 알아서 해와로 들어가서 조금 현재 특목고 친구들은 어떤 방법으로 스토어 준비하고 있는가를 현재 그 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 그렇게 지금 대학을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게 사실 일반고와 특목고의 격차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너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아까 소개시켜드린 오정원 선생님 그리고 배용희 선생님이 계시고요. 지금 대치에서 수업을 하고 계셔서 못 오신 강성현 선생님과 선우현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못 오신 분을 대신해서 제가 이따가 향동호 비칠 분석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번 내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봤어요. 대부분의 과목에서 전교 1등이 나왔고요. 근데 이게 단기간의 결과는 아니에요. 겨울방학부터 사실은 지난 12월부터 꾸준히 이 내신을 위해서 조금 탄탄하게 기본기를 쌓은 친구들이 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이후에 3월 모모 역시 전교 1등, 유일한 1등급 등등을 많이 배출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 자랑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재에서 같이 배부된 자료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로 시작을 할 건데요. 앞부분은 기본 내용입니다. 이미 제가 작년 1월부터 꾸준히 입시 설명회를 했던 내용에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아시고 계시죠? 6개, 3개, 9개의 카드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4년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말에 고2, 고3 입시 요강 발표가 끝났어요. 그리고 4월 30일 날 평가원에서 이번 고2 친구들에 대한 어떤 시행 계획의 요약본에 대한
업로드가 전부 완료된 상황이어서 그 내용을 막 가지고 따끈따끈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고1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1 8월 말에 아직 뭐만 나왔냐 하면 아직 지금 바뀌는 고교 학점제에서 어떻게 수능을 치를 거고 어떻게 대입을 치를 거에 대한 중3 때 배부한 굵직한 내용에서 원래 끝나거든요. 그러고 8월까지 평가이 되질 않아요. 근데 4월 달에 일시적으로 요걸 낸 거예요. 이걸 낸 거예요. 그래서 저거 제가 되게 놀랐거든요. 사실은 제 업로드를 보면서 지금 이 앞에 자료가 이만큼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원래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조금 빠르게 기본적인 대입 전형의 준수 기준을 조금 미리 줬어요. 그래서 약간 평가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지금 바뀌는 학년 고1 친구들에 대한 불안을 이해하고 있구나.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힘든 걸 알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좀 추우시죠?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나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왔어요. 구체적인 일정이라고 하면 고대가 몇 명 뽑을 건지 이런 건 안 나왔는데 전체 학종, 전체 교과가 어떻게 바뀔지 면접이 어떨지는 이미 저번 달 15일부터 30일 사이에 업로드가 끝났습니다. 그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올해 고3 친구들 얘기인데요.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학생 수가 지금 5,000명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첨단학과와 의대가 이만큼 증가했고요. 이 첨단학과의 내용은 제가 사실 3월 달에 진행을 한 내용이고요. 첨단학과가 제가 이번에 작년에 경기고 친구도 정시로 첨단학과를 보냈는데 요게 지금 고1 친구들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쉽게 얘기하면 AI 관련된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신설학과들인데 요 학과들은 이번 고3에서 1000명 증가한 것 뿐이 아니라 앞으로 고2, 현 고1 친구들도 계속 증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통적인 공대들, 전통적인 학과들 뿐만 아니라 신설 학과들이 이렇게 증가하면 보통 그 경쟁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기회에 참여할 수 있으니 꼭 보셔라 라는 말씀을 3월 달에 드렸고요. 그리고 학종이 이번 고3 친구들 증가했는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고1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의 차이가 어떤 걸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가를 알고 계시는 게 조금 좋으시고요. 이게 지금 이번 연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고2 친구까지도 요 내용이었어요. 지금 고3 친구들 보시면 뽑는 비율 제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지난 입시 결과예요. 지난 입시 설명의 결과예요. 수도권은 학종이 훨씬 많고요. 비수도권은 교과가 훨씬 많거든요. 학종과 교과의 차이가 뭐죠? 학종은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세특이랑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교과는 성적만 보는 건데 지금 고1 친구들은 바뀌죠. 지금 고1 친구들은 그 과정에서 뭔가가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이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사실은 요 굵직굵직한 기준, 학종은 성적 플러스 세특이야, 교과는 성적 마니아에 대한 게 지금 고3 친구들이 마지노선이에요. 심지어 지금 고3 친구들도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테지만 정말 아사리 난장판이에요. 지금 전형이. 제가 작년도 입시 설명회까지만 해도 그냥 쉽게 생각해. 건동홍수까지는 뭐 합7이야, 합8이야 이런 식으로 커트를 정해서 이 학교들 내가 스카이 이거 보이나요? 네. 보면은 그 대학의 층위별로 뭐 서성한까지는 합 4, 5, 그 다음에 뭐 건동홍수까지는 합 7 이런 공식이 통했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이번 고3부터 전체적인 걸 보시면 난리가 났어요. 학교마다 변수가 너무 증가해서 내가 이걸 전형을 하나하나 찾아보지 않으면 난 최저 맞췄었네? 이거 최저 없고 면접도 없는데 왜 안 썼지? 이렇게 조금 전략성이 될 수 있는 판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번 고3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고1은 더 커질 전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번 고3 친구들이 보게 될 입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런 게 언제 나오냐면 이런 게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내는 게 아니라 나 구체적으로 어떤 전형에서 어떻게 뽑을 거고 몇 명 뽑을 거에 대한 내용을 고3 4월 말에 구체적인 수치를 주지만 고2 4월 말에 일반적인 내용들은 거의 주고요. 여기서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학생의 수나
혹은 기준은 좀 바뀔 수 있는데 보통 왜 바뀌냐 하면 최근에 영어가 조금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절대평가에서. 그래서 원래는 재작 3년 전까지만 해도 최저 등급에 지금 이따가 제가 비교해 드릴 건데요. 최저 등급 중에 의예과, 그 다음에 스카이, 그 다음에 서성한까지는 최저 등급 합칠 8에서 영어 1등급이 기준이었어요. 영어 1등급은 당연히 거기에 플러스 합칠. 합칠이라고 하면 국어, 영어, 수학 등급 합치면 몇 개 나와? 3, 1, 1 더하면 5죠? 합 5인 거예요. 그걸 물어볼 때 영어 1은 당연이었는데 지금 또 보시면 영어가 점수가 잠시만요. 여기 있다. 연대 몇 등급이죠? 보이시나요? 연대 3등급이에요. 작년은 2등급이었어요. 그게 뭘 반영하냐 하면 지금 재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 영어가 4%였어요. 절대평가인데. 절대평가인데 4%? 그리고 이번 수능 좀 쉬웠다라고 하지만 1등급이 6%였어요. 절대평가라고요. 그래서 절대평가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90점 이상 1등급의 비율이 상대평가와 비슷해지는 영어의 난이도의 증가를 반영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때 바뀌어요. 뭘 보고? 그 해에 본 수능 보고.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들이 좀 바뀔 수는 있어요. 특히 수능이랑 특히 또 뭘 보냐면요. 이때가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그 스카이 친구들이 합격했지만 입학 포기하고 의대로 런하는 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고 연고대에서 얘를 좀 줄여요. 어차피 합격시켜봐야 의대로 런하네 하고 최저 맞춰줘야지. 실은 그 상황이에요 지금. 작년에 역대급으로 의대 런이 정말 맥스였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대 컴공 붙었는데 저 재수해서 의대 갈 거예요. 대치도가 지금 깔려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도 지금 서울대 붙었고 서울대 일반 붙었는데 서울대랑 다른 의대 붙었어요. 지방의대를. 지금 걸어두고 반수하면서 서울대 의대 준비해요. 이 수치가 점점 많아지다가 작년 수능이 맥스였거든요. 근데 그 수치들을 반영해서 조금 학교들의 수치를 좀 낮췄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지금 표를 조금 보시기 쉽게 최대한 만들려고 구성을 해봤는데 여기 표를 보면 제가 요 표도 있고 요 표도 있죠. 차이가 뭐냐면 종합과 교과예요. 그래서 앞에 같은 경우는 학종에서 특히 서류만 보는 케이스. 두 번째 테이블은 학종의 서류 플러스 면접 보는 건데 이게 지금 고3이죠? 지금 고1 친구들은 이 수치가 박살나요. 요게 확 증가할 거예요. 왜냐하면 학종과 교과에서 지금은 몇 등급? 9등급이죠. 지금 몇 등급 되죠? 5등급 되죠. 그럼 난 똑같이 나 상위 4%인데 나는 여기서는 1등급 4%의 크레딧을 얻었지만 지금은 10% A로 다 퉁쳐져요. 어떻게 구분해요? 참고로 의치, 한약, 스카이 합치면 전국 누적 수강생 중에 3.6%예요. 근데 우리는 A로 퉁쳐져요. 그럼 대학의 입장에서는 난 10% 이내의 학생들을 가르고 싶어가 되기 때문에 요거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 그래서 지금 고3 친구들은 요 수치들이 좀 많지만 이제 현재 고1 친구들은 이따가 제가 또 보여드릴 거예요. 요 면접 전형, 추가적인 점성평가가 들어간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고3 친구들이 없어서 그냥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최저가 없어졌죠. 작년까지만 해도 최저가 건동, 홍수, 위에까지 다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건동, 홍수는 거의 없었고 그 위에 학교들은 거의 뭐 합칠, 합판 있었는데 거의 지금 이번 고3 친구들은 특히 학종 100으로 가면 서강대가 없고요. 성균관대가 없고요. 한양대가 없는데요. 제가 여기서 사실은 의대 뺐어요. 의예과는 다 있어요. 의예과는 다 있는데 의예과를 제외하고는 없어지는 추세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면접을 보면 생겼죠. 근데 보면은 연대 잠깐 보실래요? 내가 인문인지 자연인지 의치학, 메디컬인지에 따라서 들어가는 최저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인문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국수 중에 한 개는 포함해야 되고 자연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국수 과탐 봐야 해. 하지만 여러분들은 고1이니까 뭐가 사라지죠? 탐구 선택 사라지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약간 일반화된 수능은 최저 등급이 될 확률이 좀 높아서 요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건 지금 교과예요. 교과 같은 경우는 교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지금 종류가 여러 개인데요. 교과 중에서도 면접도 안 봐. 최저도 안 봐. 난 정말 내신만 볼 거야가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나는 교과에 플러스 면접 혹은 최저
혹은 죄송해요. 이거 네. 면접 혹은 최저를 보거나 혹은 제가 욕보인 안 넣었는데요. 그 이유가 학교들이 조금 이제 매력적이지 않은 학교들, 이제 인서울 한창 밑에 학교들이 최저 없이 면접만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나 저 학교까지는 가고 싶어의 학교들을 제가 모아놓은 건데요. 그 학교들은 면접은 없어도 최저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과거의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약간 부활하고 있는 건데, 내신과 옛날에는 내신과 수능과 논술의 트라이앵글이었어요. 지금은 내신과 수능과 면접이 현재 보는 친구들 전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둘 중 선택이에요. 나 내신 최저 혹은 내신 면접 이렇게 의예과 정도 돼야 다 보는 거였는데, 지금 고1 친구들은 요게 5등급이 되면서 지금 9등급 상태에서는 1.5 하면 상위 3%인 거예요. 근데 지금 나 전체 A 다 받았어. 해봐야 10%인 거예요. 그럼 학교의 입장에서 특히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학교들이다 라고 하면 다른 평가 기준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미 지금 학교들은 셋 중에 2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였다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복잡해요. 진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난리가 나진 않았어요. 너무 다양해요, 최저가. 그래서 약간 이렇게 조금 변화하는 과정에서 입시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에 따라서 작년 사례인데요. 심지어 성균관대에서 보시면은 내가 어떤 계열인지에 따라서 최저가 달라요. 심지어 작년에는 똑같은 전공이었는데, 똑같은 이과 친구였는데 그걸 내가 수시 논술로, 수리 논술로 가는지 학종으로 가는지에 따라 최저가 다 달랐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제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 하나가 최저를 못 맞춘 줄 알고, 이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친구가 저녁에 합8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작년에 대부분의 서성관이 합7이었어요. 근데 그 저녁만 합8이어서 그 친구가 혹시 수능에서 등급 안 나오면 가야지? 하고 지원한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지원한 거 합7이었나 8이었냐? 그래서 안 갔어요, 수능에서. 갔으면 붙었을 텐데. 그래서 약간 요런 게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꼼꼼하게 약간 하나하나 비교해보는 역할이 좀 필요해요. 특히 뭐가 기준이냐면 모의고사 점수, 육모, 국모 기준으로 수능 전에 수시 언어 접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수능에서 몇 가지 나올 수 있을지를 가늠해서 이제 수시 언어 접수를 할 때 벌써 머리 아프면 안 돼요. 아직 고1이에요. 네, 이런 게 조금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 고1. 정말 약간 아사리판이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시기가 기회의 창이에요. 이 격변의 시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복잡하거나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뭐 고3 때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복잡한 사항을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여기 작년 입시 결과예요. 학교들에서 50% 컷을 냈어요. 50% 컷이라고 하면 합격자 생의 중간 점수가 몇이 개예요. 그래서 보통 합격자 수의 50% 컷, 70% 컷 하면 합격자 수의 중간 점수, 합격자 수의 하위 30% 점수 주는 거예요. 맞으로서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거, 이거를 돌린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하죠? 죄송해요. 한글이 생각이 안 나서 예비 번호가 작년에 좀 도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 최종 합격은 못했고 예비 3번이야, 예비 4번이야 라고 했는데 앞에 친구들이 다른 학교에 붙어서 가거나 혹은 포기하고 재수를 하거나 등등의 상황으로 예비 점수가 붙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에 약간 그런 식으로 예비 점수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5등급이 고대를 났어요. 근데 이걸 고대의 입장에서 밝히고 싶지 않겠죠? 그 친구가 예비 17번이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었는데 대원여고 3학년 독일어과 학생이었는데 대원외고에서도 5등급이면 스카이 못 가요. 대원외고에서 지금 한 3초까지가 스카이 안정인데 5초여서 그냥 찔러본 학생이에요, 사실은. 근데 17번까지 돌았어요, 예비가. 그래서 대원외고 5등급 중반 친구가 고대 경영을 붙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지금 1학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조교하겠다고 와가지고 저 고등학생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런 것들을 밝히고 싶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 학교에 평판이 될까봐. 그래서 최저를 주지는 않고요. 50% 컷, 70%컷 줍니다. 근데 보시면은 고대 학종 교과에서 경영학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고대 경영 작년 50컷이 학종이 2.15예요. 내신 점수입니다. 교과가 1.35예요. 그래서 학종 교과 왜 차이 나죠? 무슨 차이였죠?
교과가 제가 지금 작년에 열심히 수업했던 건데, 열심히 입시 설명했던 건데, 교과와 학종의 모든 학교가 이 정도 세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같은 경우는 항상 학종보다 커트라인이 중앙교독이래요. 무조건 최소 단계단, 크게 한 계단씩 차이가 나요. 교과는 말 그대로 다른 거 없이 성적만으로 하는 건데, 학종은 뭘 어필하는 거냐면, 내가 비록 2.0이지만, 내가 비록 2.15지만, 저 교과보다 내신 낮지만, 저 대학 들어가면 열심히 따라갈 수 있어요. 저 뽑아주세요고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하고 내가 뭔가 제출할 때마다 그냥 제출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교과를 뛰어넘는 영역을 추가할 수 있을까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특목고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해줘요. 따로 방과후 시간에 애들 불러가지고 구글 클래스 열어서 거기에다가 자, 작년 선배들 이렇게 해서 대학 갔어. 뻥튀기해서 갔어. 너네 어떻게 써야겠어. 이거를 하는데 일반고 같은 경우는 행정고뿐이 아니라 지금 대치동에 있는 경기고도 그래요. 하다못해 중산고, 양재고, 지금 스카이 연에 40명 모인 학교들도 일반고는 안 해줘요. 일반고는 요거를 아무리 파락군이라고 해주지 않고 특목고만 해줘요. 과고나 외고는 달라요. 그래서 블라인드여서 학교 이름 없이 딱 봐도 제가 지금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 걸 다 받아왔는데요. 과고 친구들 정말 학교에서 이렇게 써줘요. 근데 일반고 친구들은 심지어 그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제가 작년 사례인데요. 수행평가에서 감명 깊게 본 영화를 보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 와를 냈어요. 그러면 외고랑 과거는 어떻게 하냐면 나 학원 갈 거니까 관련 영화 가지고 가서 그 영화를 보고 난 논문을 추가로 읽고 이런 부분을 공부해서 가는 거야. 작년에 저희 재영상 뭐 했게요? 노트북 가져왔어요. 로맨스가 난 잘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교과와 학종의 차이는 내가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중간중간 수행평가 그런 세부 특기사항 활동에서 내가 지금 이 나의 내신 점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역량이 나에게 있어요. 저 그 학교, 그 전공 들어가면 정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어필하는 거여서 기본적으로 탐구 역량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글자 수 채워가는 거. 그냥 정말 전 진심으로 노트북이 좋았는데요. 내가 거기서 제가 정말 당황해서 입시 설명을 하기 좀 더 거기를 어필했겠는데 이 차이를 극복하는 건 결국 그거고요. 심지어 평당고 같은 경우 가이드라인을 안 줘요. 좀 약간 선택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향당고 1학년은 5등급이죠. 그럼 똑같이 9등급에서도 세특이 이만큼의 격차를 만들어내는데 5등급이면 그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내가 어떻게 세특을 쓰고 어떻게 나의 탐구 역량을 어필했는지가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A여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런 입시의 어떤 환경을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중앙대 50% 컷이에요. 고대보다 높죠. 여기 지금 1.15잖아요. 여기 2.0이잖아요. 그러면 고대 경영보다 중앙대 국어국문학과가 더 좋은 학교예요? 요거는 말 그대로 그때그때의 전형 컷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약간 스펙트럼을 보시는 거여서 사실은 탑10 대학교들은 정말 미세한 차이가 나요. 등급 컷이. 그래서 보시면은 나는 2.0인데 학종으로 정대 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있으면 들어갔겠죠. 이것 때문에 상위 탑10 대학들은 전략사업으로 요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누가 몇 명 지원했고 어떤 판이 있으니 난 뭐가 낫겠다. 그래서 탑10 대학들은 정말 미세한 차이로 대학교 10개가 쫙 갈려요. 그래서 약간 이런 상황인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두 개의 학교의 예표를 가지고 와봤고요. 현재 고2 친구들이에요. 현재 고2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체 모집 인원이 하지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에요. 1000명도 안 되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학교의 정원이 1000명도 안 되는 수치의 증가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봐야 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고3 친구들도 이미 학점이 증가한 상황에서 고2가 또 증가해요. 학생부를 1000명 지원했고요. 수능을 700명 줄였어요. 또 어디서 줄였냐면 교과를 줄였어요. 근데 이 수치가 고1도 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교과는 말 그대로 이전 지금 대학교 2학년, 대학교 3학년 친구들이 치렀던 말 그대로 내가 아무것도 없이 최저 등급하고 내신만으로 갈 수 있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고2 친구들 사례인데요. 고2 친구들 이게 지금 4월 28일 6시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뽑을 거야 였는데요. 요 수치 나는 보기 어려워라고 하시면 요거만 보시면 돼요. 학생
그리고 교과가 지금 15만 6천이고요. 종합이 8만인데 전체를 보기보단 요거 보셔야 돼요. 수도권인가 비수도권인가. 수도권 보시면은 종합으로 뽑는 비율이 39,000이에요. 그리고 교과로 뽑는 비율이 28,000이에요. 그리고 비수도 같은 경우는 확 차이 나죠. 비수도 같은 경우는 교과가 12만이에요. 종합이 4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좋은 대학으로 갈수록 교과는 한 줄이에요. 3명 뽑고 4명 뽑고 종합 20명 뽑고. 그래서 내가 나 내신만 열심히 공부하면 될까? 라고 하면 애초에 그렇게 판에 안 짜여 나를 학생들이 알게 될 거예요. 단순히 내가 내신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만큼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특관리, 수행평가,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터. 그래서 학교에서 뭐라 그래요? 세특 들어갈 거니까 보고서 써와 하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거를 하나하나 내신처럼 외워야 돼요. 근데 이거 아이들 혼자 못해요. 그거는 같이 해주셔야 돼요.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요게 지금 고1 보시면은 이게 15일 평가원에서 발표한 건데요. 놀랬어요. 이렇게 이런 것까지 주는 걸 보고 대단한데? 라고 생각했고요. 평가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영어 같은 경우는 아예 언급도 안 되어 있죠? 즉 뭐다? 영어는 난 지금 수능 마음에 들어. 안 바꿀 거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능의 시간이나 어떤 개수는 현행을 유지해요.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는 40분이고요. 그리고 예시 문항을 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실 필요 없게 그냥 한번 보시라고 드렸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꼭 풀어보세요. 화작과 언매로 분리되어 있던 수능이 지금 요 수능으로 바뀌는 첫 시험 볼 거예요, 수능. 그러면 지금 고2, 고3 친구들은 고1, 고2, 고3 내신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능 기출을 풀어요. 근데 고1 친구들은 기출이 없는 내신을 수능을 가기 때문에 현재 내신에서 고1, 고2 모의고사 보는 거랑 다른 내용이에요. 읽어보세요. 꼭 풀어보세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고1 재원생 학생들에게 너 국어 이거 지금 차이 느껴져?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3마 본 거랑 지금 5모를 행동머리는 안 맞는데 고1, 고2가 지금 보는 모고랑 비교해봐. 너 지금 비교해봐. 해서 이거 꼭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수학은 아직 진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풀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겠지만 이거 나왔다라고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특히 과학사탐 꼭 풀어보셔야 합니다. 준고엔 이유가 있어요. 줬으면 이유가 있습니다.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거예요. 원래 이제 사실은 작년 제가 아까 요거 건데요. 원래 언제 나오냐 하면 원래 고1 지금 고1 친구들이 볼 입시를 내년 4월에 나오잖아요. 근데 평가원에서 4월 15일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고1 애들 원래 고2 때 나와야 되지. 근데 나 더 일찍 할 거야. 이번 연도 8월에. 그래서 여러분들 입시 내용이 이번 연도 8월에 공개가 될 거예요. 각 대학 홈페이지와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급변하는 고1 친구들이 볼 수능을 대비해서 미리 전략을 짤 수 있게 교육청, 대학, 평가원이 나 준비하고 있어 면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그러고 있는데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거 아닐까? 요거보다는 변화하는 환경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꼭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영어가 없다. 국어, 수학, 과탐 중에 과탐을 꼭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 구체적인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8월에 또 평가원에서 내자마자 그 다다음 주에 바로 어떤 내용을 조심하게 보셔야 하는지 추격해서 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두가 지금 학종을 더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요 트라이앵글에서 요 면접 수능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고3 친구들 선택의 영역이었던 거를 면접과 최저의 강화를 전부 예측하고 있는 상황. 불가피하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입시 정보 마무리 드리고요. 항동고 내신